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랜만에 에코인 드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5년도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 추가 증설에 대한 이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2025년도에는 에코인 드림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 연간 매출을 봤을 때 23년도까지 매출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일단은 24년도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정도의 매출 성장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더 큰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공장에 대한 사실 가동률, 즉, 이 점진적인 가동률 상승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이제 새만금 공장에 대한 이 가동률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초반에 이제 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40%로 시작을 해서 60%, 80%까지 이렇게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장 가동률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상치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캐파 증설을 통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방어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 시점 이 에코인 드림이 고가 부근에서 조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어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단기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완만한 상승을 봐야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간 급등했던 부분이 사실 이 에코인 드림이 추가 증설을 통해서, 그리고 IRA를 통해서 이 전구체에 대한 쇼티지 관련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단기간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은 사실상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단기간 상승하는 데에는 이 상한선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 매출, 즉 현재 이 에코앤드림이 가지고 있는 캐파에 대한 부분이겠죠. 캐파에 대한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사실 이 상한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줘야지 자리를 지켜주는 구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이 그렇게 매우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자리를 지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새만금 때문이죠. 이 새만금 공장이 현재 완료가 되면은 3.5만 톤의 이 캐파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 성장이 큰 폭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이 캐파에 대한 부분들, 증설한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인 이 가동률 상승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를 봐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이 그냥 증설 계획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단기간 이렇게 주가 상승이 빠르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 아마 모두 반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481선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검정색 선, 점선이 481선인데 이 구간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정을 받았다가 뭐 다시 회복을 했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다? 이 박스권을 그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구간에서.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사실 25년도부터 이제 증설한 새만금 공장에 대한 매출 반영이 이제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즉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에 맞는 가치가 반영이 돼야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에코앤드림의 매출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 아니죠. 단순히 이 3.5만 톤에 대한 부분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돼요. 뭐죠? 추가적인 기대감입니다. 자, 기대감이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전구체 사업이 쇼티지 사업이라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제 예상치를 정리를 해놨었던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과 그리고 이 양극재 생산량,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정리해놔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구체에 필요한 이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고 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그걸 나타낸 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다른 거는 사실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전구체 필요량과 현재 전구체를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는 이 수량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토탈로 봤을 때는 30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25년도 예상치가 30만 톤입니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을 빼면은 대략적으로 80만 톤이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이 공급 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다른 이 전구체 기업들도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계획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26년도에 증설하는 이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계획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25년도부터 핵심 광물 관련해서 이제 IRA를 반영을 받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산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거를 커버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뭐냐면은 이 미국에서 이거를 유예를 하는 겁니다. 지금 흑연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지금 유예가 됐죠. 그래서 이 전구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유예가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들이 특히 만약에 이 에코앤드림을 좀 예를 들으면은, 에코앤드림이 지금 25년도부터 본격적인 증설한 공장 가동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공장 증설했던 부분이 가동을 진행을 했을 때 가동률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추가적인 증설을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빠르게 증설을 해서 물량들을 확보를 해야지만 이 전구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선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연 회사에서 생각을 못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 할지를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공장을 초기에 이제 가동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은 뭐 투자 비용 그리고 고정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무상 이제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에코핸드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장 가동률을 좀 살펴보고 나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여기에 투자를 할 기업들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3자 유증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좀 더 수월하게 공장 증설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25년도의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 유미코어에다가 납품을 진행을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유미코어를 통해서 SK온으로 가고 SK온에서 현대차로 가는, 현재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북미에 짓고 있는 공장 있잖아요. 북미에 짓고 있는 공장이 2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5년도부터 이제 차량 생산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25년도에 유미코가 이제 전구체를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동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추후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 이거를 이제
내재화를 시키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차도. 그러면은 이 전구체 관련된 부분들도 뭐 직계약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이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봐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과연 어느 시점에 증설을 하냐, 이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랑, 그리고 과연 이 전구체 관련해서 유예되는 부분이 없을지, 그것도 좀 지켜볼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꼭 잊지 마시고 염두를 해두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이 에코인 드림을 투자하셨을 때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과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어, 다 일치하는지 참고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팩트적인 부분들 섞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 정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사실 오늘 3% 정도 떨어진 거면은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자체도 좀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이고, 지수 자체가 눌린 이유가 금투세 때문이죠. 나라에서 탈조선을 하라고 이제 부추기는 그런 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때문에 현재 지수가 좀 빠진 거니까 에코인 드림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에코인 드림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생기면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타 법인에서 좀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급적인 부분은 제가 추적을 해서 별도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인드림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